자, 우선 숙제에 답을 불러야겠지. 페이지가 몇 번부터 했냐면은 113쪽부터 했었나? 숙제가? 103부터 108이었어? 103. 오케이. 답을 불러줄게. 1번에 1, 2번에 1, 3번에 1, 4번에 5, 5번에 4, 6번에 2, 7번에 2, 8번에 5. 8번, 9번 했나?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1, 14번에 3. 잠깐만. 12번에 내가 답 잘못 불렀다. 미안. 12번에 3번이다, 3번. 미안. 12번에 3번이다. 3번. 미안, 답을 잘못 불렀어. 15번에 5, 16번에 1. 이렇게. 몇 번 틀렸어? 몇 번으로 했니? 답이 체크가 안 돼 있었어? 체크가 안 됐을까? 그럼 다 맞은 거지, 그지? 하면서 혹시 좀 헷갈리는 문항 있었니? 응. 괜찮아? 자, 그럼 가서 113쪽으로 넘어가 보자. 113페이지. 계속 뭐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개잖아, 그지? 그리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똑같이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감 못 잡으면 이제 계속 틀리게 되는. 요것만 이제 예행 연습. 당연히 이제 네가 실전에 보게 되는 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본을 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쉬운 걸로 가는 거. 자, 순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이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냥 너 생각에. 잘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당연히 얘랑 같은 내용, 같은 상황 찾아서 이제 첫 번째 연결하면 되잖아. 1번 원칙입니다. 2번 원칙은 이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단어 힌트가 있었지, 그지? 단어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 사실 1학년 때는 이 두 개만 해도 답 나와. 이 두 개만 잘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단어 힌트라는 것은 뭐 디스 명사라든지 서치 그러한 명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등등등. 더 명사는 조금 애매해, 그지? 더 명사는 처음 나올 때도 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연결어 같은 것도 단어 힌트가 되겠지. 뭐 however나 for example 이런 역접이냐 예시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고. 두 개만 잘해도 뭐 거의 2학년 때까지도 괜찮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면은 negotiation이 뭐 하는 거야? 이거 했나? 1번 했고
그럼 뒤로 넘겨야지. 그럼 4번도 했니? 아, 4번 안 했나? 4번부터 보면 되겠다. 자, 원오브로 시작해서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 우리가 make 묶을 수 있겠죠, 관계사.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결정들 중에 하나는 이다. 그 주동,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지입니다. 자, 핵심을 뽑아올 거거든? 아, 뭐가 핵심이다. 뭐에 관한 얘기구나, 얘는. 그렇지. 이거지. 시간 투자 방식.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자, A번에 딱 보는 순간 단어 힌트가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있어? 나이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보면 돼. 이러한 기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A 앞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 있어야 되겠지. 구체적인 기간이 없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B와 C 중에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 있겠구나. 이런 것만 잡아내면 돼요. 자, B번에는 첫 문장 봤을 때 단어 힌트가 있나? 단어 힌트는 없지만 뭐가 보인다? 똑같은 말이 있네? 그지? 이게 뭐 그냥 이거겠지? 이 정도까지 똑같으면. 아마도. 10번에는 연결어 힌트가 하나 있다. nevertheless. 이건 무슨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고 비슷하겠지, 그지? 나는 많이 피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나갔다. 하지만 계속 일을 했다. 비슷한 거지, 그지? 거의 역적이야, 역적. 뒤집어지는 거. There's room. 여지가 있대.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는 to certain extent 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시간의 통제가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통제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럼 10번 같은 경우에는 역접인 거야. 뒤집어져. 앞의 내용과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핵심 키워드를 보자면 시간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간 통제.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하는 게 지금 가장 큰 힌트는 이 기간이란 말이 있으니까 B의 뒷부분이나 C의 뒷부분에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 걸 찾아주면 가장 명확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먼저 B를 봐볼게요. B번에. 뒷부분 보면은 좀 길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멤버이기 때문에 레이스도 인류라는 종이라는 뜻이 있지. 민족. 혹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멤버이고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지금
특정 문화와 사회란 말이 나왔지. 속한다. 그러면 이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하는 이 기간 동안에 말 된다, 안 된다? 한 번 더. 이 문화와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어, 특정한. 아, 그럼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이 기간 동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맞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독해 잘해. 영어 웬만큼 해. 하는 친구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는 거야. 너무 똑똑해, 머리가. 연결을 해버려. 그잖아. 그지? 안 될 건 없잖아. 그지? 이 사회와 문화에 속해 있다. 아, 그럼 이 사회와 문화에 속한 이 기간 동안에 지가 연결을 해버려. 1차적으로 봐보자. 문화가 시간이야? 사회가 기간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비약만 주의하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밑에 봐볼까? 심지어 가장 억압적인 디케이즈가 무슨 뜻이지? 이게 몰랐으면 10년, 수십 년이라는 뜻이거든. 가장 억압적인 수십 년이야. 산업혁명이 되겠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유의지를 when it came to 그것이 시간으로 왔을 때 하면 안 되고 얘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통째로 전치사 표현이다. 뭐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 전치사야 그냥 통째로. when it comes to cooking 요리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에 관해서는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기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그렇지. 억압적인 수십 년. 시간이 있잖아. 아니면은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해도 돼. 분명하지. 1차적이야. 1차원적이어야 돼. 이거를 와 기간이다 연결해버리는 순간 선생님 되잖아요. 아니 순서 문제에서 그렇게 하면 비약이야. 그래서 시의 뒷부분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 기간이 A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답은 끝났지. B에는 주어진 문장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나와. 그래서 B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C의 뒷부분과 A의 첫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CA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계속 연습할 때는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런 단서를 찾는 거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해되잖아, 그지? 대신에 너무 내 생각대로 비약만 하지 말아라. 6번으로 가볼 거야. from correlational observation. 여기 이제 상관관계라는 뜻이지. 함께 관계가 있다. 서로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런 관찰로부터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하나의 variable, 변수. 이것도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변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자, 하지만 neither로 시작하면 둘 다 아니다. 이게 부정이잖아, 그지? 동사에서 부정을 해줘야 돼. 이 두 가지 행위가 직접적으로 causing 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야. cause는 뭐 하다? 야기하고 일으키다라는 뜻이지. 나머지를 일으킬 수는 없다. 야기할 수는 없다. 비록 뭐뭐이지만은 there's relationship 관계는 있지만
한 번 더. 지금 상관관계를 보면은 하나의 변수가 두 번째 변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 분명히 뭐 관계 있는 일이 있어. A, B가. 하지만 어떤 행동도 나머지 행동을 직접적으로 야기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비록 두 개가 관계는 있지만. 이해가 되니? 릴레이션십이 어. 주요. 아, 이거 대열이 있으니까. 뭐뭐가 있다. 그럼 주어가 뒤에 나오는 거지. theoris가 뭐뭐가 있다잖아.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돼, 안 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 상관관계가 있다고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인과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A가 혹은 B가 서로서로 야기하고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A를 보자. They found the best predictor to be the number of tattoo the rider had. 첫 번째 문장에 단어 힌트가 있나?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가야 돼. 있긴 있었어, 사실. 있긴 있어. 있지. 보니까 있네. 물론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발견했다. 최고의 프레딕터, 뭔가 예측하게 해주는 예측 요인이란 뜻인데 더 넘버 오브라는 것을 더 넘버 오브는 어떻게 해석하지? 무엇에? 얘 라이벌이 누군데? 넘버 오브. 얘는 뭐지? 해석. 그렇지. 얼라로. 그래서 이렇게 얼라 오브 식으로 쓴 게 되게 많아. 넘버 오브, 딜 오브 등등등등. 그냥 얘랑 비슷하게 생겨 있으면 다 많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그럼 뭐의 수냐면은 타투, 즉 문신의 수랍니다. 그 탑승자가 가지고 있는이라고. 또 나왔어. 이건 명사 힌트가 보면 두 개야. 여기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인다는 얘기지.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럼 그들이라는 복수명사가 앞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예측 요인이 그 탑승자들이 가지는 문신의 수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지. 복수의 사람이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명사는 아주 조심하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탑승자, 뭔가를 타는 사람,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지. 그러면은 그 탑승자가 앞에 있었어야겠지. 이게 두 개가 힌트가. 그래서 A번에 그들, 데이의 존재가 앞에 있어야 되고, 더 라이더도 앞에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지금 단어 힌트가 되는 거죠. 연결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아마 해석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안 된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용이 아니라 얘를 보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자신있게 딱 찍을 수가 있다. The following example will illustrate why it's difficult to make causal statements on the basis of correlational observation. 어때? 여기는 명사 힌트가 있니? 소치가 있어? 여기서 한번 봐요. 첫 번째 문장에서 봐야지.
왜냐면 두 번째에 나오면 얘랑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없다, 그지? 없어.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B에서 뭐가 시작된다? 예시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를 들어줄 거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왜 어려운지 커설이 캐주얼 아니지? 이게 인과 의라는 뜻이야. 아까 cause의 동사의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과의 진술, 어떤 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 예시가 보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의 관찰을 기반으로 on the basis는 based on이랑 똑같은 거죠. 뭔가를 기반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상관관계의 관찰을 기반으로 인과관계 진술을 만들기가 어렵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 우선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 같은 내용. 예시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 지금 주어진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면 너무 좋은 거지.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 그게 느껴져요. 지금 상관관계는 있대. 근데 하나가 하나를 야기하진 않는다?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야. 상관관계는 있어. 하지만 인과의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 이게 같은 얘기,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으면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상황이라 써놓은 거지. 지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같은 상황. 그리고 예시가 이렇게 시작되면 우리한테 너무 많은 단서를 줍니다. 왜? 예시가 나면 구체적인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그게 여기서 처음 시작이야. 우리에게 큰 기준을 준다. 그럼 볼게. 연구자들이 미국 군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모터사이클 액시던트.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등장했습니다. 미안. 시행했다구나. 시행했다.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군사부문 시도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숫자, 즉 사고의 수와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학적 수준이라든지 나이 이런 게 나와. 그럼 여기서 뭐가 첫 등장이냐면은 오토바이 사고가 여기서 첫 등장이 돼요. 그렇겠지. 그럼 다음에 뭐 사고가 나왔다. 사고가 무조건 얘 뒤로 와야 된다. 오토바이 얘기 나오면은. 그리고 사회 경제학적 수준이나 나이 같은 것도 여기서 처음 등장인 거야. 나이 관련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얘 다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서 오토바이 첫 등장, 나이, 경제 수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뒤로 가볼게. 명백하게 a third variable 제3의 변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preference for risk 위험에 대한 선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C에서는 단어 힌트가 있어 없어? 있어. 찾아봐. 있어. 아주 대박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요. 청문장만 해서. 어떤 거? 예.
보스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둘 다잖아. 이게 지금 둘 다야? 아니지. 둘 다라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는 앞에 있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보스라는 아주 또 강력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즉, C 앞에는 뭔가의 두 가지 개념이 나와야 돼. A, B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서 제3의 변수가 이 둘 다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에 대한 선호라는 것은 둘 다가 아니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제3의 변수가 위험에 대한 선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에 대한 선호가 A와 B 둘 다랑 관련이 있어. 앞에 A, B가 있어야 된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 지금 데이라고 나오고 라이더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 B에 데이나 라이더에 대한 받아줄 수 있는 명사가 있었어, 없었어? 우선 라이더부터 생각해봐. 그 탑승자란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B 다음에 나올 수? 있지. 뭘 타는 사람이겠어? 그렇지. 오토바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그들이라고 할 만한 명사, 이 뒷문장, 두 번째 마지막 문장만 보면 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연구자들인 거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괜찮지? C를 가볼게. 한 사람이 있어. Who is willing to take risks? 위험을 택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은 타투를 당하는 것도 좋아한다. 또한 takes more chances, 더 많은 기회나 확률을 가진다. 뭐에 있어서? 오토바이에 있어서. 끝났지. 오토바이가 나왔어. 타투가 나왔어. 그지? 오토바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누구 다음이다? B 다음이란. 아까 여기서 오토바이는 첫 등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B 다음에 와야 돼. 그러면 A, B, C 중에 뭐가 맨 처음에 온다? 얘가 1번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C의 마지막을 보면 데이라고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끝났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연구자들, researchers, 얘들이 데이로 가게 되는 거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2번이 되는 거고 3번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만으로도 충분히 풀리는데 그럼 우리는 확인을 위해서 A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둘 다라고 할 만한 보스로 받아줄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 It would be ridiculous error. 그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실수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는 것은 이거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지. ridiculous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이라는 형용사야. 아, 이게 나오네. 타투가, 즉 문신이 일으키고 야기한다. 오토바이 사고를. 혹은 오토바이 사고가 문신을 일으킨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지, 그지? 문신을 많이 하면은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이 난다. 말도 안 되잖아. 하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서로의 인과가 아닌 예시가 타투와 오토바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스가 뭔지 알겠지? 보스가 뭘 의미하는 거야? 타투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제3의 변수가 이 둘과 관련이 있다. 위험에 대한 소문.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당연히 타투 받는 것도 좋아할 거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내용은 먼저.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서 쉬었다 가자. 몇 번을 가볼까? 7번 한 번만 가보자. 7번. 7번만 보고서 쉬었다 가자. 자, 기억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유형을 가진다. implicit, 하나는 explicit 기억이다. 혹시 단어는 본 것 같아? implicit, explicit? 자, ex가 들어있으면 다 뭐를 나타냈지? 단어 안에? 바깥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exit, 저런 거 exit잖아. 그거 생각해주면. 출국. ex가 들어 무조건 바깥이야. 그럼 반대로 I am이나 I am 이런 게 있으면 뭐겠어? 그렇지. 얘는 안을 상징하는 거야. 이 두 단어가 반대 단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implicit은 내적인, explicit은 외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거고 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쪽에 있는 거야. 이 단어를 몰랐어도 사실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왜? 전문 용어라 보면 되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I라는 기억이 있고 E라는 기억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당신이 뭔가를 배웁니다.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없이 배우면은 그것이 I의 기억이래. 생각을 하지 않는 기억은 I의 기억이야. 혹은 body memory, 신체 기억하면 좀 더 말이 쉬워진다. 내 몸이 기억한다. Knowing how to breathe,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아는 것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implicit memory다. I의 기억이라. 숨 쉴 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게 I의 기억이야.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당연히 뭐에 관한 글이다. 그렇지. 기억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I의 기억이 있고, E의 기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MBTI 할 때 이게 사실 그거야. I냐, E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 이거야. 정확히 이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느낌. 자, 이 두 개가 기억이 있고, 그리고 무슨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냐면, I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I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기억하는 것, 숨 쉬는 것처럼. 이런 걸 I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감이 있으면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지금 기억의 종류가 두 개야. I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다음에는 뭘 말하겠니? E에 대해서 얘기해주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주어진 A, B, C 중에 왠지 I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리고 E로 뒤집혀서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좋다. 물론 예측이지만 A번 봅시다. 얘는 E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어 힌트가 빵 주어졌네.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이거 역접인 거지. 역접. 뒤집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래서 이런 이의 기억들은 기억이다.
혹은 specific things, 특정한 것들입니다. That you consciously try to recall. 네가 의식적으로 recall 하려고 애쓰는 것들이다. recall이란 말 자체도 뭐 회상하다, 기억해내다 이런 얘기지. 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이의 기억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A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면에 B의 기억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다. 이렇게 말해줬어. 다시 한번.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기억은 두 종류야. I는 생각 없이 기억하는 거야. 반면에 E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될 수 있니 없니? 왜 안 돼? 아, 되지. 되지. 당연히 되잖아. 두 개 중에 있고 I는 얘야. 반면에 E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지? 돼. 하지만 지금 이건 무슨 관계다? 역적 관계라고 했고 역적보다 더 센 게 뭐다? 순접이야. 순접은 반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걸 헷갈려 하거든. 순서는 이게 절대 바뀔 수가 없거든. 물론 당연히 A 쓸 수 있다. 당연히 A 됩니다. 하지만 B와 C를 봤는데 똑같은 I에 대한 순접의 내용이 있다. 얘가 무조건 먼저 와요. 알겠지? 순서에서는 역접과 순접이 있으면 얘가 무조건 먼저. 되지만은 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2번. No one taught this to you. 에이, 아주 간단한데. 단어 힌트가 있어, 없어? 있긴 있어. 그렇지, this. 하지만 this 명사가 아니니까 얘는 좀 애매한 힌트가 되겠지. 너무 광범위해. 아무도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가 돼. 그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뭔가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장 더 볼게. 짧았으니까. Some of the things you've learned since childhood. 몇몇의 것들인데 당신이 배웠던 어린 시절 이후로 이런 것도 또한 된다. implicit, 끝났네. I의 기억이 된다. 2번도 I 기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너희들이 하는 생각 너무 똑똑해서 I 얘기 나왔어. 반면에 이 얘기 나왔어. 다시 뒤집어져서 I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순서는 절대 안 그래. 단 세 덩어리인데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절대 안 그래. I는 무조건 얘가 A보다 먼저. 이게 순접이고 이게 역접이잖아. 무조건 B가 A보다 먼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왔다 갔다 없어. 왔다 갔다. 아니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뒤집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이 여러 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trying to find the keys. 열쇠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 trying to remember when an event is supposed to take place. 행사가 언제 발생해야 하는지, 언제 개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where it's going to be held. 어디에서 그것이 열릴 것인지. 누구와 함께 너가 갈 건지. 예시네. 열쇠를 어디다 뒀나?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릴 건지 막 기억하는 거, 열쇠를 찾는 거. 이건 지금 I의 이야기야, E의 이야기야? 그렇지. 그리고 대놓고. E는 E의 이야기. 그래서 나왔지?
뭐가 1번이 돼야 돼? 2번은. 그렇지. 똑같이 2의 얘기인데 뒤집어지고 있잖아. 그지? 얘가 있어야지 2로 뒤집어질 수 있는 시작이 돼. 좀 쉬었다 가자. 삽입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가장 1차적인 거는 여기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겠지, 그지? 이 주어진 문장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 전환이 되는 거야. 전환. 예를 들면은 주어진 문장에 폭격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혔다 이런 말이 나왔다 쳐보자. 무작위한 폭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이 문장 전에는 어떤 상황? 폭격이 없는 상황. 이 문장 이후에는 폭격이 있는 상황. 그렇게 전환점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내용이 있을 거야. 이 내용과 역시나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이나 같은 상황을 찾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다. 근데 두 번째는 우선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해가 돼야지 같은 상황을 찾을 텐데 여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나머지 문장들을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인가에 단절을 찾아야 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에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걸 이제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단절이 돼. 그럼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선 1번만으로도 역시나 1학년 때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웬만하면 다 풀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 여기까지 가면 100%. 자, 물론 모두 이제 계속 활용을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순서에서 활용했었던 단어 힌트는 계속 똑같이 활용을 해줘야겠지, 그지? 대명사라든지 더명사라든지 연결어 같은 것들. 그래서 명사 힌트나 연결어 힌트는 똑같이 활용을 해서 얘 때문에 단절이구나. 아, 이 명사 때문에 이게 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면 먼저 in contrast라는 연결어 힌트가 있다. 대조적으로 역접이 나왔지. 유럽은 never come close to니까 가까이 간 적이 없다는 얘기야. 어디에? political unification. 정치적인 통합 혹은 통일. 이런 게 이제 unification이 되는 거지. 통합.
자,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야? 정치적인 통합이 없는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 그리고 대조적으로니까 앞에는 얘랑 같은 내용이겠어? 다른 내용이겠어? 당연히 다른 내용이겠지. 자, 100%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왠지 앞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용상 포인트는 얘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통합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 문장 이후에는 통합이 있는 상황.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이 문장 앞과 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 자, 이렇게 분명했어.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보통은 몇 번부터 답이 될 확률이 크지? 3번 이후가 될 확률이 가장 크잖아. 보통은 3, 4, 5번, 2번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 같으면은 보통은 3번부터 확인을 합니다. 3번 문장부터 가는 거예요. 굳이 안 봐도 충분히 풀린다라는 거 지금 확인만 해볼게. 3번에 가보면은 it was divided 나뉘어졌대. 500개의 국가로 나뉘어졌습니다. AD 1500년에. 그리고 got down to a minimum 25 states. got down이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25개의 최소한의 국가로 줄어들었어. 1980년에.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지. Again to over 40. 40개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다. 500개, 25개, 40개로 나뉘어졌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통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상황. 그럼 얘는 지금 통합이 된 상황일까? 안 된 상황일까? 잠깐만. 미안해. 아까 내가 요 위에를 표시를 잘못해놨네. 미안. 통합에 가까이 간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꾸로지. 그지? 미안. 통합이 안 된 상황이고 앞에는 통합이 된 상황인 거야. 미안. 거꾸로 쓰면 되겠네. 그럼 3번은 지금 통합이 됐어, 안 됐어? 그렇지. 디바이디드니까. 나뉘었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보자면 안 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2번도 확인을 해줘야겠지? 그것은 가지고 있었다. 오직 싱글 라이팅 시스템. 하나의 글쓰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그리고 하나의 principal language. 주요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솔리드. 이것도 하나의 이런 느낌이 있어. 하나의 문화적인 유니티. 역시 통합, 통일. 2000년 동안이나. 그럼 2번은 지금 통합이 된 상황, 안 된 상황. 그렇지. 하나의 언어 시스템이라잖아. 문화적인 통일이라는 말이 나왔지. 정치적인 통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통합이 지금 된 상황이야. 답 나왔네? 몇 번? 2번? 아니, 통합이 됐고 지금 안 된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많이 헷갈렸던 이유가 아까 정치적인 통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들은 지금 문화적인 통합이지 정치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럼 이제 확인 후에 4번 보면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45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된 상황이지. 4번도 분명히 지금 통합이 안 됐어. 그리고 5번을 보면은 current disagreements about the issue. 그래서 요 단어만.
disagreement는 무슨 뜻?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지. 통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1번도 가볼까? 가장 생산적인 현대 중국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여기 나오네. 대박 힌트. 정치적으로 조인드. 어떤 상태? 조인. 참여도 되지만 결합이란 뜻. 조인. 즉 1번도 지금 통합이 된 상태. 2번도 통합이 된 상태. 3, 4, 5번은 통합이 안 된 상태. 그 말은 정치적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기준으로 하자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때려 죽어도 3번이 답이 될 수가. 이해가 돼. 삽입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야, 해석 별로 안 했는데도 풀리네? 지금 위에 안 읽었는데도 풀린다, 그지?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게. 15번. 중간에 넘기는 것들은 좀 쉬워서 그냥 해석만으로도 풀리는 것들이고. 자, however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적. 당신이 start putting the plan into practice. 계획을 어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practice가 연습도 되지만 무슨 뜻도 있어? 너가 알고 있는 practice 뜻이 뭐가 있지? 연습, 훈련 또. 끝. 자, 이제 연습은 1번 순위가 아니에요. 1번 순위는 관습 혹은 관행. 얘가 1번이 돼야 되고 2번은 실행, 실천. 그리고 3번이 연습. 압도적으로 이 뜻으로 많이 씁니다. 관습이나 관행으로 있죠. 그럼 cultural practice 하면 이제 이해되지. 그렇지. 문화적인 연습하면 이상하잖아. 문화적인 관습이고 관행이구나. 그래서 practice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냐면 기본 느낌이 어떤 일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는 걸 practice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습도 될 수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문화에서 해왔어? 관습이 되는 거지. 오랫동안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실천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뜻이 나와. 그러면 계획을 지금 어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셋 중에 하나 넣어보자. 계획을 어디 안에다가 집어넣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실천이나 실행이 돼. 그래서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 목표를 이루기 위해 the happiness, excitement, 행복이나 흥분감, 그리고 많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disappear, 뭐 해버린다? 사라진다. 행복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 행복이 사라지는 거야, 행복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역시나 역적, 하지만이 있었어.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는 상황이 돼야 돼. 가장 결정적인 거, 행복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하지만이 있으니까 앞의 상황과 이 상황은 서로 대조가 돼야 돼. 행복이 아직 있지 않을까? 실천을 아직 계획을 하는 상태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전환점이 된다. 이 상황을 찾아주면 돼. 이 상황. 실천을 해. 행복이 사라지는 상황이야. 이렇게 기준이 생겼으면은 3번 문장을 보는 거야. 당신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motivation, 동기나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돼. 뭐 할 때? face the plain reality. 어떤 순수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무엇의 현실이냐면 road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길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동기를 잃어버렸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좀 크게 생각해서. 큰 범위에서. 지금 행복이 사라졌어. 동기를 잃어버렸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게 돼요? 오, 삽입인 거야. 같은 상황. 행복이 사라진 거. 동기가 잃어버린 거? 그리고 이 밑에도 성공으로 가는 길에 현실을 마주했다는 얘기는 계획 단계니 실천 단계니. 그렇지. 그러면 저거랑 같은 상황이네. 라고 쟤를 기준으로 이냐 아니냐 이분론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같은 상황인 것 같아. 이번에 그건 왜냐면요. 당신의 목표로 향하는 길이 다시 말하면 요거야. implementation of the plan. 자, implementation 실행. 계획의 실행입니다. It's not as appealing as the plan. appealing은 무슨 뜻? 매력적인. appealing. 어필한다 그러지. 야, 매력 발산, appealing. 뭐 호소하다, 매력적이냐. 그러면 계획의 실행이 매력적이지 않다야. 계획의 실행이 매력적이지 않아.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그렇지. 매력적이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계획을 지금 실행하는 상태죠. 같은 상황인 거야. 잘했어. 그럼 또 더 위로 올라가야 돼. 1번. 이 단계에서요. 우리는 심지어 상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주 승리한 채로 춤을 추고 있어. 산꼭대기에서 막 춤추고 있어. 느끼면서 행복을, 대놓고 좋네. 행복을 느끼면서야. 연락 단순하지 않아? 막상 보면은, 같은 상황, 다른 상황. 답은 몇 번? 그렇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불안한데? 확인해봐, 그럼.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어. 연결해봐, 연결.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면, 이런 계획의 실행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획의 실행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 말이 돼? 안 되지. 그지? 단절이 확실해.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가고 확인할 때는 단절로 확인해 줘. 2번이 확실하고. 단순하지?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보통 학생들이 막 불안해. 해석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낚이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해석을 하되 이걸 기반으로 해야 돼.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도 이런 딱 분명한 기준점이 없이 문제를 내면은 당연히 내용만으로 여기 답이 돼야 돼.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말도 안 됩니다. 자, 16번 가보자. 네, 삽입도 얘 마지막으로 볼게. 네, 잠깐만. 16번은 너무 쉬운데?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자, 13번 한번 가봅시다. 13번. 13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자, 주어진 문장에 우선 so라는 연결어 힌트가 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스킨 세포, 피부, 머리카락 세포, 손톱, 네일. 이런 세포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produce new cells,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가 됩니다. 내용은 분명하지, 그지? 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찾으면 된다.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상황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겠다. 새로운 세포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상황을 찾아줍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랑 차이가 있어. 지금까지는 계속 여기 연결어가 뭐였냐면은, 하지만, 반면에 이런 거였지. 역적이었어. 이번에는 소가 있는 거야. 소는 어떤 상황에 쓸까? 그래서란 말이 나오려면. 같은 상황? 당연히 같은 상황은 맞겠지. 그래서니까.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나 이번에 성적 잘 받았어. 오, 잘했어. 얘는 인과야. as a result라든지, therefore라든지,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이게 다 인과를 나타내. 즉, 이것만 가지고 찾잖아. 이번 문제는 헷갈려. 이것도 생산 안 되는,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생산이. 얘가 있으니까, 인과. 즉, 어떤 문장 뒤에 이 문장이 와야 되냐면, 세포 생산이 되지 않는 원인이 나와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돼요. 원인. 역시나 3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물론 자기 편한데 1번부터 봐도 되는데 그냥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3번이 좋다는 얘기고.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손톱은요 자랍니다. 약 0.1mm 자랍니다. 하루에. 하지만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손톱은 필요하다. 글루코스가 필요하대. 이게 뭔데? 단순한 당, 설탕 성분이란 얘기지. 도와주는 power the body, 우리 몸에 힘을 주는 것을 도와주는 설탕인 글루코스가 필요합니다. 우선 얘는 자라는 상황이야, 자라지 않는 상황이야? 그지. 완전히 내용이 반대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주변은 아니에요. 앞뒤로 갈 건데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once. 맨 앞에 once가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쓰인 거다. 여기까지.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once. 그럼 일단 우리 신체가 죽으면 there's 있단데 노니까 없다죠. 더 이상의 글루코스는 없습니다. 성장을 하게 해주는 글루코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 안 하는 상황이지. 우선은 같은 상황이지.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다? 이거야.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세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의 원인. 글루코스가 없어. 그래서 세포 생산이 되지 않는다. 괜찮니? 나쁘지 않아.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 2번 가보자. 이렇게 슈링크도 줄어들다. 줄다라는 뜻이 있는데, 줄어든 노출. exposes. 미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네, 주어. 미안. 줄어드는 것이 노출시킵니다. Parts of the nails and hair. 머리카락과 우리 손톱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거야. 어떠한 once, 이때는 한때겠지? 한때 피부 아래에 있었던 손톱과 머리카락을 노출시킨다. 쉼표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야기하면서,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더 길어 보이고 전보다 더 길어 보이게 야기를 하면서 노출을 시킵니다. 자, 노출이 핵심이 돼야 돼, 그지? 이렇게 뭔가 줄어들어. 이게 노출시킵니다. 그럼 지금 손톱이 자라는 상황, 자라지 않는 상황. 잘 모르겠잖아, 그지? 이건 분명하지가 않아. 대신에 생산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니? 뭔가가 줄어들어서 손톱을 노출시켜. 그래서 손톱이 좀 더 전보다 더 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게 세포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니? 안 되지. 아니, 세포 얘기 자체도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지? 안 돼. 안 돼. 안 돼. 1번까지 가보자. 자, 그것은 왜냐면 죽음 후에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dehydrates 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탈수, 수분이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 dehydrates. 탈수된다. 수분이 쫙 빠져버려. 또 분사구문 일으키면서 피부가 슈링크, 줄어들게 일으킨다. 혹은 더 작아지게 일으킨다. 즉,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 신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피부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좀 깊게 생각하면 될 수 있지.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포 생산이 안 된다 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2차적으로 네가 생각. 여기서의 핵심은 죽었을 때 탈수가 된다. 그리고 피부가 쪼그라든다. 탈수되고 피부가 쪼그라드는 게 세포 생산을 그만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여기 슈링크 나왔지? 여기 슈링킹 있지? 두 개는 틈이 없어.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야. 연결이. 단절에 틈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줄어듦 하려면 앞에 줄어듦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 줄어듦. 이게 명사 힌트가 돼.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1번 안 봐도 상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상황, 주어진 문장 내에서의 단서만 가지고도 답은 찾을 수 있다. 해석을 다 하지 않아.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글루코스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정도 볼 텐데, 이제 이것도 마무리하고 뒤로 가서, 내가 빈칸은 많이 넣어놨어. 다시 빈칸을 한번 볼 텐데, 2번 문장을 한번, 인버 문제 한번 보죠. 2번.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것만 한번
자, 상점 내에서 벽이라는 것이 표시한다. 상점의 뒷부분을 표시를 한다는 얘기지, 벽이. 하지만, 아니다. end of the marketing. 홍보나 마케팅의 끝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 벽이 상점의 뒷부분을 표시해. 하지만 마케팅의 끝을 표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에 관한 글이다. 키워드. 한 단어만 잡으면. 그렇지, 잘 잡았어. 그러니까 네가 이게 되니까 잘 풀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왜? 경험도 부족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거든. 상점 그냥 뭐 생각 없이 넘어가. 안 돼. 거기에 관한 거야. 머천다이저스, 상인들 종종 사용해. 뒷벽을 사용합니다. 매그닛으로서. 매그닛이 뭐야? 그렇지. 자석으로서. 그럼 자석은 약간 비유적 표현이란 건 알겠지? 그치? 벽을 자석으로서 사용한대. 왜냐면 그것이 that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빈칸이 이렇게 한 문장 내에 절반이 나온 거잖아.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야. 문장의 절반이 나왔어. 그러면 나와 있는 절반이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의 내용을 걸러내고 나머지에서 B의 내용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지. 물론 비유적 표현이지만 읽다 보면 이해될 거야. 자, 이것은 좋은 거래요. 왜냐? distance traveled. 이동이 되어지고 pp거든. 이동되어지는 거리가. 이동거리. relate to 하면은 관련되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뭐뭐와 관련이 된다. sales for entering customers. for는 마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비자마다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동거리가 판매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뭐보다 다른 어떤 measurable한 consumer variable보다. 아까 나왔던 variable, 변수였었고 측정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지. measurable. 그래서 다른 어떤 측정 가능 소비자 변수보다도 그럼 얘는 내용상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버려도 되겠지. 그럼 이 문장의 핵심, 가장 주인공은 어떤 단어가 돼야 돼? 그렇지. 뭐 좋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지? 들어오는 손님 뭔 필요야? 판매 그래, 판매. 판매랑 가장 관련 있는 건 거리구나. 거리가 당연히 이 문장의 키워드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벽에 관한 얘기하고 있고 벽이 자석이다라고 했어. 자석으로서 사용한다. 그리고 빈칸, 지금 거리가 나왔습니다. 얘가 판매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동거리가. 자, 아직까지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가끔씩 벽들의 attraction is simply appealing to the senses. attraction은 끌다의 명사니까 끌림이라든지 해도 매력이 될 수 있다. 끌림, 매력. 벽들의 끌림은, 벽의 매력은 단순하게 어필, 이때는 동사로 써서 호소하다. 감각에 호소를 할 수 있다. 감각에. 우리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요걸 다시 말하면은 벽의 장식이야, decoration. 어떤 장식이냐면
catches the eye. 우리 눈을 사로잡는 장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소리야. 뭘 사로잡는? 귀를 사로잡는 소리. 이렇게 감각, 우리 시각이나 청각에 호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벽이 이렇게 뭐 소리나 눈에, 이런 걸로 장식으로 끄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 그럼 그게 뭔 소용이야? 이게 지금 뭐랑 같은 내용이야? 벽의 끌림, 매력이라는 게. 위에 나왔었던. 그렇지. A. 이게 A 내용이에요. 여기서 벽의 자석이라는 얘기는 벽의 끌림, 매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즉, 벽을 그냥 휑하게 두지 말고 장식도 하고 음악도 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석처럼 끌리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 가끔씩은요, 그 매력은 특정한 상품이다. 이번엔 상품으로 끌어온다는 얘기. 슈퍼마켓에서 dairy 하면 이제 유제품을 말하지. 유제품이 종종 뒤쪽에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오니까 단지 우유를 위해서, 우유 사러 오니까. 그래서 벽을 끌림, 자석으로 만드는 데는 장식도 나와 있고 음악, 소리도 나와 있고요. 상품을 가지고도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끝이야. 밑에는 또 다른 예시니까 무시. 그러면 벽이 자석이다. 요게 A라면은 나머지가 B가 돼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 얘가 B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머릿속으로 약간 흐릿하고 뭐 애매해. 그럴 경우에 보기가 어려우면 헷갈리는 거거든. 명확하게 이제 나왔어. 근데 1학년 때는 보기가 쉬워서. 요거 아니면 요거 한번 찾아보자. 15초 줄게. 나왔나? 몇 번? 하긴 상점이 더 커 보인다. 말도 안 되지. 더 많은 상품이 저장이 될 수 있다. 아까 상품 얘기 나왔는데? 얘만 나오면 안 되지. 이게 세트로 나와요. 세 가지. 너무 좁아. 사람들이 걸어야 돼. 전체 상점을 통과해서 걸어야 한다. 이동거리. 이동거리. 전체 상점을 걸어야 된다? 이동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런. 나쁘지 않지? 상점이 제공한다. 소비자들에게 문화적 행사를. 아까 막, 장식하고. 아니지. 문화적 행사는.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대. 많은 시간을 상점에서. 시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 시간 없어. 문화적인 행사 없었어. 더 많은 상품 아니야. 더 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3번밖에 안 돼. 1차적으로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전혀 상관없지만 다시 보면 이동 거리를 걸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구나. 똑같은 얘기야. 잘했어. 자, 수고했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은 끝났다. 12월 달 걸로 이제 끝났고, 1월이 되면 이제 새 책을 받아서 나갈 거야. 새 책을 받아서 나가고, 뭐 이제 다 얘기는 해주겠지만, 윈터를 하나? 윈터를 하게 되면은, 10시부터 수업하지? 12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또, 3시까지 또 수업하고 하잖아. 수업이 하루에 2번 있을 거야.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뭐가 있어. 그러면 3시 이후로 이제 너희 조교의 이제 감독, 조교쌤한테 감독받아서 단원 시험 이때 봐. 단원 시험 이때 보는데 지금 우리 봤던 거 있지? 똑같이 다시 돌리거든. 1부터 2 가는데 대신 차이가 있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아니니까 매일 봐. 매일 보는 거고 지금까지는 표제어만 봤지. 표제어가 아니라 파생어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파생어. 대신에 1, 2 보고 그 다음 날이 2, 3 이렇게는 안 볼 거야. 1, 2 보면 그 다음 날에 3, 4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 3을 하나씩 겹쳐서. 개수는 좀 많다. 파생어다 보니까 100개가 좀 넘을 거야. 하지만 파생어가 뭔지는 알잖아. 기본 단어 알면은 품사 변화된 거.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겹쳐서 이렇게 시험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봐. 그럼 남는 시간에 이제 숙제도 하고 조교 선생님한테 도움 받아서 자기 우선은 가장 먼저는 숙제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이거는 민수가 네가 얘기해. 숙제를 하고 단어 다 했어. 만약 시간이 남잖아, 그지? 남는 시간에 뭐 할지 계획이 있어야 돼. 당연히. 근데 뭐 할지 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 그게 있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조교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선배잖아. 대학교도 다 잘 간 그런 선배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거든. 너 무슨 과목이 좀 약한데, 이때 지금 1학년 때 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문제집을 추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난 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그걸 네가 이제 받아내야 돼. 이거는 조교쌤이 먼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방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계획이 잡혀 있어서 잘 알차게 활용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꼭 도움을 받아. 당장 도움은 안 주더라도 그럼 내가 알아볼게 해서 다음 시간에 말해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돼. 그래서 단어하고 숙제할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매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는데 과목별로 수학 2번, 국어 1번, 영어 1번, 과학 1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테스트가 있다. 영어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 모의고사 봐. 2주를 격주로 한 주는 모의고사 보고 한 주는 우리 수업 시간에 나간 거 복습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고.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니? 윈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수고 많았어.